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의 공포가 잊혀지지 않아 평생을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을 것만 같습니다. 저와 남편 이야기부터 하자면 남편은 친구 건너 친구에게 소개를 받은 남자였습니다.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남편. 사실 저 역시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20대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던지라 남편에 비해서 그렇게 제가 빠진다거나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소개는 비슷하게 줄고 들어오긴 했었으니까요. 사실 그 전에 연애가 3년 반 만에 끝이 났던지라 그 전에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소개가 들어왔던 남자였거든요. 그땐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었는데 거진 3년 만에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차 물어왔던지라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나갔었죠. 남편의 첫인상은 제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이 좋았습니다. 한눈에도 호감형 인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3년 전에도 저를 소개받다고 했다던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3년 만에 다시 만났네요. 라고 물어보자 남편은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사실 전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저를 멀리서 우연히 본 적이 한 번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때 지나가다 만난 거라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계속 시켜달라고 했었답니다. 근데 제게서 돌아온 대답이 남자친구 있으니까 안 된다였고 그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도 사귀어보고 했는데 제가 계속 생각이 났고 자신도 이제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랑 한 번은 사귀어보고 해야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나이만 찼다고 무작정 결혼보다는 저를 한 번쯤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하더고요. 그래서 자기는 3년을 기다렸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한 달이라도 사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용해 먹고 버려도 좋으니 만나달라며 말하는 그 남자. 아니 이용해 먹고 버리라니 말이 좀 심하긴 하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니 자기는 그렇게 안 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 저 또한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처음이라 싫지는 않았고 결국 사귀게 되고 남편의 호언장담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점점 남편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러자 남편은 저랑 나이도 동갑이니 집에서 점점 결혼 이야기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말하길 아무래도 내가 여자니 집에서 은근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자 남편은 저에게 우리가 사귄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방금 말한 대로 우리 만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최소 1년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자기는 이미 3년간을 기다리며 애를 태울 만큼 태웠으니 사실상 그것까지 계산하면 3년 6개월 아니냐고. 솔직히 말이 3년이지 3년 6개월이란 말이 납득이 되기도 하고 저도 이 남자랑 사귈수록 더 좋아졌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알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엄청 신이 났는지 저희 집에 먼저 가보자고 저돌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엉겁결에 그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시간 끌지 말고 오늘 당장 데려와 보라는 말에 당일날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더니 나는 너무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쪽은 너무 일러서 싫어하지 않겠냐는 말에 그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던 남편. 그러고 보니 저와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던 남편이었기에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기 전에 물어보자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하던 말이 좋으신 분들이긴 한데 그게 이제 엄마가 날 너무 좋아해서 문제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남편이 말해준 사실이지만
남편이 유학을 떠났던 이유가 엄마가 너무 자기를 싸고 돌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였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 옷과 속옷까지도 시어머니가 전부 다 해결하려고 했고 제 남편이 뭐라든 간에 일일이 하나하나 따라다니며 모두 챙겨주었던 아주 극성이었던 엄마였다고 하네요. 학창시절 때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던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느새 엄마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된다면서 이제 그만 만나라고 헤어지라고 이렇게 했던 사건도 있던지라 그런 일 겪은 이후로는 자기는 절대로 집에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말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유학 가겠다는 큰 결심도 부모님 품 안에만 이렇게 있다가는 마마보이가 될 것 같았고 결국 집을 벗어나 엄마가 따라올 수 없는 해외로 나가야 자기 혼자서도 자립심도 길러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20살 이후로부터는 해외 유학 잠시 떠났다가 군대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군생활 2년 마친 뒤 해외를 떠나 학원마저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하고 그러면서 독립해서 살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20살 때 해외로 떠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아마 엄마 품에서 못 벗어난 바보 천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며 혼자서 자립하며 살았던 경험들이 자기를 강하게 만든 것만 같다고 어릴 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다 해결해 주었다던 그런 대단한 엄마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첫 만남 때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저희 엄마 생각하듯이 갔었는데 아버님은 남편이랑 닮아서 그런지 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해 주셨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에게 대놓고 말하길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늙은 애를 데려와서 어쩔 거냐며 여자가 30살 넘어서 애 낳으면 자식한테 안 좋다는 소리 못 들었냐며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자 화기애애했던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쎄하게 가라앉아 버렸죠. 시아버지는 순간 당황해서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요즘 애들은 결혼 다 늦게 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과 나이가 동갑이라잖아 라고 말하였더니 시어머니는 남자랑 여자가 어떻게 같냐고 당신 철원에 집안에 혹시라도 들여서 임신해서 출산했는데 아이가 기형아라도 태어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거침없는 직설적인 발언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넋 놓고 있자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서며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여태 안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며 자기는 3년을 이 여자만 바라보고 기다렸다고 저는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할 테니까 엄마가 말리셔도 어차피 결혼은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니 엄마 말도 안 되는 심술 부리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라고. 설령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다 해도 그렇지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막말들을 내뱉냐고.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결혼 평균 연령대가 얼마인지 알고 그러시냐고. 자기 아들만 귀한 게 아니라 제 여자친구도 자기 집안에서 호중한 딸이라고. 그러니 엄마는 내 가족만 중요하다는 식으로 막말 내뱉는 것 좀 고치시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그리 할 수 있냐며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수습한다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오늘 너무 미안했다며 얘 엄마가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알아서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 말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남편은 저를 데려다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시피 하며 말하더군요. 진짜 미안하고 한 번만 봐달라며 자기는 곧 죽어도 당신 편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일에 대해서는 화 풀라고 싹싹 비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모습 보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때문에 저에게 눈치를 보며 노심초사하고 겁먹은 표정 짓는데 저는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일단 괜찮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집에 와서도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남편이 저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외면하기 힘들 정도로
저도 좋아했던 것도 있었어요. 진짜 심오만 문제였지. 저는 남편과 사귀면서 문제 한 번도 없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는 젠틀하고 멋진 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엄마와 있었던 관계들 또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유학 갔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주며 자기가 자립심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모두 말을 하니 저 역시 납득이 가면서도 저런 엄마 밑에서 내가 자랐다면 마마보이가 되지 않고 남편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존경심마저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만큼 하고자 하는 건 남들보다 수십 배로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려고 했고 말한 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조마조마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강하게 미리 말해놔서인지 별탈 없이 진행되어 끝났었고 시모는 그날 와서 진짜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인사만 하고는 음식만 먹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 부모님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그간의 걱정과는 달리 남편을 저를 어떻게든 시댁과 얽히지 않게 하면서 서로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하는 일들도 잘 되었고 저도 회사를 잘 다니며 매일매일이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남편과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되자 남편은 너무 기쁜지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 뒤로 남편은 주말마다 최대한 시간을 내서 태교 여행이라며 시골이며 해외며 같이 돌아다녔고 오로지 저에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이려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겼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결혼 생활을 행복해하며 살아가던 찰나 남편이 어느 날 머뭇거리며 저에게 힘들게 말을 꺼내더군요. 자꾸 빙빙 돌리며 말을 하길래 나는 괜찮으니까 시원하게 말해보라고 하니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가 사실 연락이 왔는데 임신한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그럼 시댁으로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그건 며느리의 몸이 불편할 테니 시어머니가 와서 돌봐주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손자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정이 가시는 것 같다고. 근데 혹시 당신이 불편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선의를 어떻게 거절할까요? 그리고 이 기회에 시어머니랑 사이도 좋아질 테고 좋다며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시어머니랑 지내야 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제 배도 만져보고 우리 집안 장손을 임신해줘서 고맙다고 그 뒤로 저에게 밥도 차려주시고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조심하라며 챙겨주시고 하는 모습에 남편이 어릴 적부터 말했던 어머님에게 받았던 보살핌이 이런 건가 싶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출산이 다가왔습니다. 며칠째 배가 아파서 시어머니가 출산에 도움된다고 주신 차도 마시고 있는데 아랫배에서 점점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통증이 별로 크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점점 아픈 강도가 세지자 시어머니께 제가 병원을 가야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조금만 일단 기다리라고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고 남편도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진통이 심해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제 핸드폰을 찾아서 연락하려 했더니 항상 보였던 제 핸드폰조차도 그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죽을 것만 같은 통증이 다가와서 주저앉게 되었고 그 뒤로 양수가 터져버려서 결국 욕실 바닥에 누워 아이를 혼자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질 않다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야 들어오더니 아이를 이리 달라고 하였고 그 뒤로 아이만 안고 그대로 또다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기어나가다시피 다시 거실로 나가서야 아까는 안 보였던 핸드폰을 잡고 친정 부모님을 시작으로 남편과 119 총 3군데에 전화를 해서 가게 되었네요. 남편과 친정 부모님 모두 병원으로 왔지만 제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시모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며칠 뒤 한 병원에서 시모를 발견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기가 차고 황당한 건 시모는 그 병원에서 자신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좀 봐달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인 시모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입원하라고 하자 시모는 그제서야 사실 자기 딸이 낳았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일단 애부터 먼저 건강에 이상 없는지 살펴 좀 봐달라고만 했다네요. 병원에서는 시모가 자꾸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으니 수상해서 알아본 결과 금방 저희에게 탄로나게 되었고요. 결국 그렇게 잡히고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자기 아들을 제가 홀려서 망쳐놨으니 자기 손자만큼은 자기가 꼭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부모 밑에서 자기 손자를 키우게 하기 싫었다는 말을 하는데 절로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그 뒤로 알아봤더니 시모는 이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제가 출산하던 날 고의적으로 병원도 부르지 않았고 연락도 못하게 핸드폰도 숨겼으며 심지어 애까지 데리고 바로 그냥 도망쳤던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모의 악의적인 계획을 알게 된 남편은 격분해서 시모한테 어떻게 며느리를 집에서 혼자 출산하게 만드냐며 난리치고 2번 다시 얼굴 보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한테조차도 내쫓아져서 지금 시모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안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는 금기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제가 아이를 돌보며 시간 날 때마다 시아버지 댁에 들려서 음식을 차려드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쓸쓸해 보이네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저에게 줄곧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남편도 사과만 합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가정이 파괴된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원래 이런 여자였던 건지 정말 제가 생각하게 만드네요. 참 알고 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왜 자꾸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배달은 계속된다. 사연의 민족.